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앙상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공연 감상을 도와드릴 사회를 맡은 첼리스트 방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이 모음곡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랑의 인사를 먼저 감상하시고 짧은 곡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라벨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병을 골라서 이제 와인을 고르셨다면 이제 맛을 볼 차례입니다. 와인의 맛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향으로 가득합니다. 달면서 시큼하기도 하고요. 떫고 쓴맛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와인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죠.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인의 라벨과 병 모양만 보고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와인을 잘 즐기는 사람들은 다양한 향과 복잡한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분은 바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역할입니다. 이 두 악기는 앙상블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음악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아름다운 멜로디 아래에서 음악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미묘한 변화를 주어 음악이 단조롭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들을 줄 안다,
음악을 나는 좀 깊이 있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멜로디 아래 그리고 저음 위에 숨겨진 잘 들리지 않는 이 악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시면 좋습니다. 원앙상불의 가장 진한 맛 제이바이올린 박주경 선생님과 비올라 전혜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제 소개가 마지막 남은 악기는 바로 피아노인데요. 사실 앙상블을 와인으로 비유하는 이야기에 피아노는 없습니다. 어, 저도 이 이야기에 어떻게 해서든 피아노를 우겨 넣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는 홀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바로 악기의 제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의 악기들, 여기 앉아 있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선생님들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반주자라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악기로 꼭 음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 두 개의 악기만이 혼자서 솔로를 하고 반주를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와 기타가 그런 악기들입니다. 즉, 피아노는 그 자체로 홀로 와인입니다. 라벨과 병, 그리고 와인까지 모두 한 악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멜로디와 비올라의 조율, 그리고 저음 악기가 해주는 단단한 지탱까지 한 악기에서 모두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제왕적인 악기가 저희 현악기와 만나게 되면 앙상블은 든든한 지휘관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이 무대 위에 있는 연주자들 중에서 오직 피아노만이 모든 악기의 악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악보를 보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앙상블에서 음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악기이고 음악의 화려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더할 수 있습니다. 원앙상블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지휘관, 피아니스트 최한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을 연달아서 감상해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복습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곡이 아닐까 합니다. 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악기와 연주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곡으로 자신만의 음악의 맛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은 멕시코의 작곡가 마누엘 퐁세라는 작곡가가 쓴 에스트렐리타라는 곡입니다. 에스트렐리타라는 제목은 작은 별이라는 의미인데요. 별을 보면서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 별이 보이는지 저는 조명이 강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송대 위로 뜬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그리운 사람을 한 명 정도 떠올려 보면 감상하시는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바로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입니다. 이 곡은 동화를 묘사한 곡인데요. 라벨은 평소 이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서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직접 동화를 읽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동화를 발췌해서 작곡한 모음곡인데요. 오늘은 어미거위 모음곡 중 4번 미녀와 야수의 대화 그리고 5번 요정의 정원을 감상해 보실 텐데요. 이 송대의 신비롭고 성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연달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을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을 분석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만 한다고 음악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악을 즐기는 것과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음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곡 남았는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왈츠를 준비했습니다. 왈츠는 저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유럽의 춤입니다. 아마도 1800년부터 1900년 초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해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박자, 쿵짝짝, 쿵짝짝. 네, 이 삼박자를 기본으로 남녀가 함께 회전을 하는 춤입니다. 이 왈츠는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아주 대중적인 유행가였습니다. 귀족과 시민 할 것 없이 일이 끝나면 무도회장으로 달려가서 왈츠를 추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오늘 원앙상블이 준비한 왈츠는 이 18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왈츠의 라이벌로 쌍벽을 이루었던 에밀 발트토이펠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입니다. 먼저 감상해 보실 작품은 에밀 발트토이펠의 작품인데요. 에밀 발트토이펠은 독일계 프랑스인으로 평생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그늘에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공연을 대성공시키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230여 곡의 왈츠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곡은 바로 스케이터스 왈츠라는 곡입니다. 겨울에 꽁꽁 언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스케이트가 미끄러져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듯한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끄러지듯이 유려한 멜로디 라인과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이 인상적인 에밀 발트토이펠의 스케이터스 왈츠를 원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셨나요? 아, 좋습니다. 또는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유럽의 무도회장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는데 다음에 준비한 남국의 장미를 통해서 그런 상상들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남국의 장미라는 곡은 이제 왈츠의 황제라고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입니다. 그는 평생 500곡이 넘는 왈츠를 작곡했는데요. 이 작품의 수도 정말 많지만 유행한 히트곡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슈트라우스가 활동하던 1800년대 중후반에는 사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작곡을 했더라도 그 곡을 가져와서 그냥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방 아니면 표절해서 작곡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이 어떤 유행곡에 사업가적인 기질을 더해서 자신의 작품이 연주될 때마다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왈츠가 유럽 전역을 강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 강타했다 아니면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돈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작권료로 개런티를 받고 그리고 작품을 위촉받아서 이제 곡을 쓴 수입으로 슈트라우스 2세가 죽었을 때 상속된 유산만 현재 가치로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제 국가 간의 이동도 자유롭고 또 인터넷이라는 어떤 신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당시에는 나라 간의 교류나 소통이 어려웠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2조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슈트라우스의 음악과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남국의 장미는 요한 슈트라우스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송대음악회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박수와 또 호응이 있다면 저희가 숨겨둔 한 곡이 있기 때문에 네, 열렬한 응원과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건가요? 그 정도 소리로는 앵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큰 박수로 앵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앙상블의 준비한 또 비장의 카드가 한 곡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앙상블과 함께한 성가의 아름다움을 찾는 재미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방법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총부에서 이렇게 뜻깊은 공간에서 또 연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앵콜곡은 성가 원하옵니다입니다. 네, 성가 127장이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원앙상블의 원곡 자체도 워낙 이제 아름답고 유명하지만 원앙상블이 이렇게 편곡을 진행했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불교 성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큰 관심과 응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하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박수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써주신 원앙상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잠깐 고개 들어서 하늘 좀 봐주실까요? 달이 휘영청 밝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수시로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날씨를 체크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까지 계속 현장에서 날씨를 점검했습니다. 사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저희가 무사히 행사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는데요. 우선 이 너그럽게 이 송대합 음악회를 허락해 주신 종 목사님과 총부의 어른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서희협회에서 캘리그라피로 봉사해 주셨고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따뜻한 차와 쿠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사 속에서 저희들도 행사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하나도 빠짐없이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잡티 하나까지도 다 챙겨가 주시면요, 이 도량이 더욱 거룩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과 원불교 문화사회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원불교 문화예술축제 송대음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진행한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